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18년도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기능 및 일 중심이 아니라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PPR, 업무 흐름 재설계 이런 거죠.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적절하지 않았고요. 2번 ERP의 특징 중에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특징은 약간 좀 기술적인 느낌이 나는 이런 영어가 좀 들어간 아이로 좀 생각하시면은 조금 빠르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다국적 다통화 단어 지어는 기능적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요.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가 아니라요. 우리 ERP 프로그램 실무 쪽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용 권한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사용 권한이 있어야지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4번 문제는요.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인데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ERP가 전산이니까 IT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지만 IT 업체뿐만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5번 문제. ERP 도입 효과를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정답은 3번이네요. 의사결정 신속성, 정보 공유,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정보 공유의 시간적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때고 간에 내가 ERP에 접근을 해서 정보 공유하고 서로 할 수가 있죠. 시간적 한계가 없어졌어요. 상당히 편해졌죠. 6번 문제,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천되는 하나의 과정에서 인적자원 관리 기본 기능 외에 실무 운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확보 기능 아니라 이게 기본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직무관리, 인적자원 계획은 기본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요. 확보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채용하고 모집하고 배치하고 요런 아이들이 확보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7번 문제, 직무 분석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요거는 직무를 일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거를 찾은 거예요.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요거는 7번은 정답은 1번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무, 일에 대해 분석을 함으로써 평가나 보상관리, 작업 방법, 공정, 개선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지만 종업원 쪽에 직무 일을 분석했다고 해서 종업원이 동기유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닌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인적자원을 모집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이네요. 근로자의 종별에 맞춰 분류해서 실시한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모집하는 방법은 요새는 구체적으로 됐고요. 목적별로 다양하게, 직종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적자원 관리 모집 방법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기업의 장점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장단점을 다 얘기해 줘야겠죠. 2번 같은 경우도 스펙 위주로 하면 안 된다. 4번은 내부 모집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직장 내 근무 분위기 쇄신에 더 좋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직무정보 수집 방법 중에 성공, 실패 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작업 행동의 사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사례 정보 수집 요구에서 우린 중요사건 기록법에서 1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요사건 기록법. 네. 그래서 요거는
성공과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성공, 실패 요소들을 잘 기록해 뒀다가 그런 사례 정보를 수집하는 거는 중요사건 기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관련된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0번은요, 직무평가 관련된 것 중에요.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계량적 방법은 두 개, 1, 2번에 해당되는 서열법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법. 이렇게 해서 요거. 서열법과 분류법, 요거가 비계량적 방법에 해당되는 방법. 그리고 요소비교법과 그리고 하나 더, 점수법은요, 계량적 방법입니다. 4번이 그래서 계량적 방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10번은 4번. 11번은요. 인력 과잉인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인력이 과잉될 경우도 있지만 부족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의 조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11번은 정답이 4번이네요. 인력이 과잉됐는데 파견 근로를 해서 다른 쪽에서 근로를 파견받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이건 부족했을 때 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인력 부족인 경우에 쓰는 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2번은요.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으로 신뢰성과 합리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거고요. 신뢰성은 일관적인, 선발 도구가 일관성을 갖고 있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 측정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측정 방법은요. 재시험을 하는 거, 시험 재시험법이 있고 비슷한 대체 형식을 가지고 방법을 택하는 것도 있고요. 양분해서 신뢰성 선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성 개념 타당성 측정은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한 부분이라서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13번인데요. 직무 설계 관련된 부분, 직무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직무 설계인데요. 자, 그 중에, 방법 중에 자율권, 재량, 책임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에서 우린 직무 충실화라고 바로 꼽아내시면 되겠네요. 직무 충실화는 자율권, 재량, 책임을 부과해줘서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방법이 직무 설계의 방법 중 직무 충실화입니다. 직무 순환은 다른 직무를 하게 하는 거고요. 직무 확대는 직무의 수를 늘리는 거고 직무 전문화는 세분화, 분업화 시켜서 전문화 시킨다라는 부분이었죠. 직무 설계 방법 중요했고요. 14번 보기 설명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요거는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사람의 피면접자 상대로 하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패널 면접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패널 면접. 네, 1급은 주관식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15번은요. 인사고과의 실시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네, 이거는 정답이 고과 소급이 원칙이죠. 인사고과를 매년 보통 실시를 하죠. 그런데 그 인사고과를 3년 전,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걸 3년 전 거에 고과까지 소급해서 안 좋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 인사에서 고과 소급의 원칙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16번은요. 자,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고요. 팀워크 바탕, 그리고 경영상의 실전 문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용어를 문구를 딱 잡아서 우리는 액션 러닝이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3의 교육의 제3의 물격이라고 불리는 액션 러닝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교육 관련된 다른 훈련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감수성 훈련은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감수성 훈련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드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아홉 칸 해당되는 격자가 있으면
인간적인 면과 기능적인 일적인 면이 다 조화롭게 가장 좋은 면에 해당되는 9.9형 리더를 훈련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 훈련. 역할 연기법은요, 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해 보면서 이해하는 게 역할 연기법이에요. 16번은 정답이 2번이고 다른 훈련 기법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17번입니다. 인사고과의 평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인데요. 자, 요거는 정답이 17번은 1번. 네. 타당성이네요. 평가 내용이 평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타당성이고요. 자, 2번 비용은 실용성. 정확하다라는 거에서 신뢰성. 동의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용성. 이렇게 해서 인사고과 평가 관련된 내용들 요새 좀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8번입니다. 조직개발의 기법들을 바르게 설명한 건데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감수성 훈련은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 등을 감지하는 능력, 이런 거지. 감수성 훈련이고요. 그리고 2번, 자, 외부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부분은요. 과정 자문법.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 계층에 나온 사람들이 건강도 파악하고요. 개선한다라는 거에서 요거는 네. 요거 네. 조사 연구 피드법 요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연구 피드백 파악하고 개선하는 거니까. 그리고 4번은요. 작업 집단을 개선한다라는 거에서 작업 집단 구축법. 팀 구축법이라고도 하지만 작업 집단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예, 시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바로 해석하면 작업 집단 구축법이다라고 해서요. 조직개발 기법들 2018년도 3일차부터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19번은요. 현대적 리더십 이론 중에서 자, 문제 해결 방안을요.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는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라 알려주는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되죠. 코칭 리더십이 해당됩니다. 2번. 그리고 셀프 리더십은요,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게 셀프 리더십이고요. 그 셀프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리더십이 슈퍼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조직 내의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싹 다 고쳐서 정말 의식적인 부분까지도 다 변혁적으로 정말 전략적이고 변혁적이고 조직적으로 다 바꿔버리는 게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20번은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입니다. 자, 인사 고가 오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 그 다른 고가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현혹 효과, 뭐 후광 효과도 같은 걸로 쓰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혹 효과, 후광 효과 다 정답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요거고요. 21번은요. 직능급 장점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직능급은요. 연공급과 직무급에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능력, 개인의 능력도 연공주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직능급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적합하지 않은 건요. 3번이에요. 자, 일단 능력치대로 주니까 인재학부 유리하고요. 내가 더 잘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잘하자 학습 조직 분위기. 그런 것도 실현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연공급과 직무급의 그건 중심적인 부분, 두 개를 합쳐진 부분이 직능급이기 때문에 완전한 직무급 도입이 어려울 경우 적합한 게 직능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능력 위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초과 능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 능력에 대한 능력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21번은 3번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자, 인근 곡선 자체를 상향 이동하는 거. 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은 베이스업이었고요. 인근 곡선 상의 상향 이동은 승급이었어요. 네, 그래서 승급과 베이스업 그 차이점 알려드렸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22번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승격과 승호는 약간 승진과 좀 연관시켜서 승격은 승진과 좀 연관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승호는 호봉이 좀 올라간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23번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인데요. 자, 요거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임금의 크기와 관련된 거고요. 적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가라는 거에서 임금 수준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금 형태 같은 경우는 계산 방법에 대한 거고요. 임금 체계는 구성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렇게 해서 23번 임금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3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임금 수준은 임금의 크기와 관련된 거, 적정성의 원칙에 의해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요, 연공급 장점이에요. 연공주의에 의해서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서 그 장점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인데요. 네, 요거는 4번이에요. 자,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요 문구는 직무급에 해당되는 포인트 용어였습니다. 24번은 그 정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25번은요. 직무의 상대적 가치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네,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2번이 틀렸네요. 연공주의에 따른 보상. 이거는 연공주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은 2번. 26번 복축생에 대한 설명. 자, 전인적 인간 여기에서 우리는 홀리스틱이구나. 홀리스틱 복리후생 요겁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전인적 인간 균형된 삶 이런 거 나오면 홀리스틱 복리후생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고요. 27번은요. 다음 성과 배분제에 대한 건데요. 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니까 이건 스켈론 플랜에 대한 내용이군 이라고 아실 수 있겠죠. 만약에 부가가치 증대에 대한 인건비 절약분이라고 하면 러커 플랜이겠지만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분이기 때문에 스켈론 플랜이라고 맞추시면 돼요. 28번 단체 협약 관련된 거. 자, 종업원의 불평, 불만 등의 고충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요. 고충 처리 제도 2번 요거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그냥 보기 안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은요. 부당노동 행위 유형 중에 환경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요. 요거 2번이에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요거 29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뭐 특정 조합에서 뭐 탈퇴할 걸 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환경계약에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요. 부당노동 행위고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부당노동 행위 중에 불이익 대우고요. 네, 이거는요. 단체 교섭 거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배 개입 행위, 원조 지배 개입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는 4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요. 쟁의행위 효과적 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피켓팅이에요. 그래서 뭐 빨간띠 두르거나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막 띠두르고 막 이렇게 있죠. 현수막 걸어놓고 이런 것들 다 피켓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효과적 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 쪽에 들어갑니다. 파업은 일 안 하는 거고요. 태업은 게으르게 하는 거. 보이콧은 집단 불매 운동이었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중에 피켓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1번은요. 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채용을 하고요. 채용된 근로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근로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만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조합원 자격 탈에서 없어지면은 바로 잘리는 거죠. 상당히
닫혀 있지 않아요, 문이.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클로즈드 숍. 없도록 하는 제도. 예, 이거 클로즈드 숍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닫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픈숍은 이게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나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채용할 수 있고요. 상실에도 근로자가 뭐 될 수 없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오픈숍은 그렇습니다. 라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숍 제도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2번은요. 쟁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용어인데요. 자, 요거는 작업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작업 및 품질 저하 초래하는 것들에서 게으르게 한다라는 태업.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태업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 33번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식에 관한 내용 중에 설명하고자 하는 적합한 용어인데요. 자, 기준 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 그리고 예, 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 중에 얘는 연장 근로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봐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모르시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자기 거 만들고 가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